이 화면은 제가 한참 전에 올린 그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목이 거인 김진태는 밧줄을 끊고 나오라. 조회수가 그때 69,000조회에 달했고, 아주 그 당시 그 5구 대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올렸던 동영상인데요. 그 당시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김진태가 국무총리를 하겠다고 공약하고, 조원진이나 남재준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연합해서 대통령 선거에 임하면 우리 자유우파의 모든 표를 다 결집시키고 문재인을 꺾을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제가 제시해서 아주 당시에 폭풍적인 그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제안이었죠. 전략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김진태 의원을 만나러 뭐 춘천도 다녔고, 또 조원진 후보 유세장에도 가서도 또 만나봤고 이랬었는데, 결국 제 제안은 그 김진태 보좌관들도 다 받아들이고 제 동영상도 막 보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제 전략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또다시 우리가 이 그 민주주의 사회니까 이제 또 선거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전략을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먼저 김진태 후보, 지금 이제 당대표 후보죠. 당대표 후보로 지금 이제 출마를 했고, 지금 그 황교안, 또 홍준표,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과의 지금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이 그 민노총이 주도하는 언론에서는 김진태 후보를 가장 경계하는, 그 다음에 황교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진태 후보를 가장 경계해서 사실을 왜곡 보도하고, 김진태 후보는 사실 이 탄핵 전국 최초부터 촛불은 꺼진다 이러면서 모든 이 정말 강인하고 솔직하고 정말 투명하고, 이 태극기 시민들이 만나면 손 붙잡고 울고, 이러한 정말 그 없어서는 안 될 자유우파의 기둥이죠, 기둥. 제가 이제 먼저 번 동영상에서 황교안 지지 선언을 지지를 한다고 의견을 표시했는데, 사실은 제 속마음은 이 김진태를 사실 더 지지합니다, 속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을 지지하는 것은, 황교안도 또 소중한 자원이고 김진태 못지않게 또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황교안을 지지한다 하고, 현재 뭐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달리는 그런 후보 아닙니까? 그러나 제 속마음은 김진태가 오히려 다음 대권까지 차지한다면은 이건 뭐 보증수표죠, 우리로서는. 그래서 지금 탄핵 프레임을 갖고 역동하는, 역동한다면 너무 좀 좋게 말한 거고, 하여간 탄핵 프레임을 더 씌워가지고 이렇게 옥죄려고 하는 그 좌파 및 우파 내의 그 배신자들, 탄핵 칠적, 뭐 이런 자들 때문에 김진태가 자꾸 이렇게 밧줄에 묶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밧줄을 끊고 나오라. 저 그 당시에도 얘기했는데, 지금도 김진태는 밧줄을 끊고 나와야 될 사람으로 보이고, 우리 자유우파에서 그 밧줄을 끊는데 같이 그 밧줄을 끊는데 협동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상하게 김진태가 조금 본인의 실제 가치보다 평가절하되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가 일어나서 이 여론들에 의해 가지고 사장되는 이런 것이 참 못내 안타깝거든요.
김진태 후보는 뭐 모든 문제가 다 클리어한 사람이죠. 전부 무슨 뭐 본인의 입장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그 초심 뭐 이런 것도 뭐 변호하자가 없고, 사실 그 황교안 후보와 김진태 후보를 비교한다 그러면 저는 뭐 황교안 후보를 이렇게 내리깎고 이럴 생각은 없는데, 그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그 헌법재판소장이 임기가 만료돼서 골석이 되었는데, 그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서 임명하는 것이, 그 당시 뭐 민주당 사람들이 뭐 황교안이 뭐 헌법재판소장 임명만 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뭐 이러고 막 달려들었지만, 헌법상 권한대행이 무슨 뭐 민주당 얘기로는 뭐 아주 소극적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치고 나가지 않은 것은 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때 뭐 치고 나가서, 아니 권한대행이 지금 탄핵 재판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9명으로 탄핵 재판 해야 되는데 왜 그것도 헌법재판소장이 고리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은 그건 또 대통령 몫이었으니까 당연한 일인데, 이거를 왜 못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황교안 권한대행의 단점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황교안 권한대행을 이렇게 우리가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단점 없는 사람 없고,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자유우파의 지지를 한 몸으로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쪽으로 힘이 쏠려줘야 된다 뭐 그런 지지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실제로는 사실 저는 이 김진태 후보를 뭐 애초부터, 저도 태극기 그 집회에 나가던 사람이고 요즘은 잘 못 나가고 있지만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김진태 후보가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선출된다면 뭐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은 뭐 지금 19대 대선도 지금 김경수 드루킹 그 여론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대선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19대 대선은 김경수와 드루킹의 그 대선 무효 조작으로 인해서 여론 조작으로 인해서 그것은 무효죠. 문재인이 거기에 가담했든 안 했든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거는 문재인에 대한 형사소추의 문제이고, 형사소추에 대한 문제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소추할 수 없다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고, 퇴임 후에 감옥에 보내야 할 그런 죄목이고, 대선이 무효냐 아니냐 자체는 문재인이 이 드루킹과 김경수를 알았던 몰랐던 관계없이 어쨌든 선거를 방해하는 민주주의의 그 여론을 오염시킨 그러한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문재인에게 책임이 있든 없든 이번 19대 대선은 무효이다.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태극사랑에서 제소한 대법원 수 54 2017 대법원 2017 수 54 사건의 소송의 원고로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준비서면으로 써서 제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력한 힘이 남아, 그 당시는 사실 막막했어요. 19대 대선이 무효라고 소송을 하자. 그래서 이제 하긴 했는데,
그때 뭐 투표용지가 2개다 이거 갖고 좀 약하고, 무슨 뭐 부직포로 뭐 투표함 싸서 바꿔치기 했다 이런 주장도 좀 약하고, 유일한 게 QR코드거든요. QR코드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인적사항과 1:1 매치가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비밀투표 침해다. 그것도 사실 유력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QR코드가 적용된 것은 사전투표, 본투표에서는 QR코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QR코드를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붙인 채 투표했기 때문에 지금 사전투표 인구가 1000만이 넘었기 때문에 3분의 1이 비밀투표 침해 당했다. 이것이 제가 그 19대 대선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강력한 청구 원인인데, 이제 두 번째, 19대 대선이 왜 무효이냐? 김경수 드루킹에 의해서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주의 선거는 뭐 여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건데, 그 여론을 조작하고 오염시켰다면 이것은 당연히 19대 대선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것은 문재인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지시를 했든 안 했든 그 사실과 관계없고, 이미 이 19대 대선은 드루킹 김경수에 의해서, 이건 또 김경수가 무죄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드루킹이 유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드루킹이 그 김경수가 만약에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드루킹이 여론 조작한 거 맞잖아요. 그거는 또 다 유죄 판결 나와서 뭐 4년 7개월인가 그렇게 선고도 다 나왔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서 분명히 드루킹이 그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김경수 재판에서도 또 여론 조작한 거 인정됐기 때문에, 이거는 또 김경수가 무죄라도 관계없어요. 무죄라도 드루킹이란 사람이 경인선이란 조직을 이용해서 8천만 건이 넘는 대대적인 매크로라는 그 기계적 방법으로 댓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완전히 19대 대선 무효의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그 판결문을 입수해서 정식으로 준비 서면을 작성해서 이제 대법원에 접수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는 제가 낸 사건을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건을 독촉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어쨌든 싸움은 타이밍을 봐야 되거든요. 타이밍을. 그래서 정창하 목사님 그 사대본 팀은 뭐 그냥 거기서는 주장한 게 뭐 부직포로 쌓였다, 뭐 2개의 투표용지다, 뭐 증인이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QR코드는 사대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이제 재래식으로 도전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는 그 제일 만만하니까, 그래 독촉해? 너희들 갖고 와. 바로 기각 딱 때려버렸거든요. 그건 기각의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QR코드 같이 강력한 내용을 이야기 안 했고,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QR코드 해라, 얘기해라, 그거. 이게 제일 강력하다. 비밀 투표 침해.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QR코드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 해요. QR코드가 왜 그게 비밀 투표 침해인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재래식 그 구닥다리 얘기, 뭐 투표한 바꿔치기, 뭐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뭐 빳빳한 게 많이 나왔다, 뭐 또 2개의 투표용지 본 사람 증인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법원이 딱 보니까 제일 만만하거든요. 그런데도 또 게다가 대법원 앞에 와가지고 맨날 시위하고 빨리 재판해달라고 독촉하니까 대법원에서 그래 그럼 너희들 분도 재판해 줄게 딱 하고 바로 기각 딱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태극사랑에서는 저는 그 QR코드 이거는 정말 강력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그걸 했고, 이제 또 타이밍이 왔어요. 드루킹 사건, 김경수 사건으로 인해서 19대 대선은 여론이 조작된 매크로라는, 정말 그 매크로가 킹크랩인가요? 그렇지, 킹크랩이라는 그 매크로 조작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8천만 건 이상 댓글 조작으로 이루어진 그 대선이었기 때문에 이건 무효이다, 이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장을 하게 될 때는 좀 이렇게 세를 불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지금 김진태 후보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황교안 후보도 지지합니다. 그러나 김진태 후보는 사실 더 지지합니다. 더 지지하고, 사실 그 태극기 집회에서 같이 싸웠던 동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고 이분은 전 또 뭐 춘천 유세장까지 가서 그때 김진태 국무총리를 설득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또 김진태 그 본인은 또 이제 그 다른 조원진이나 그 남재준 그분들과의 또 관계 뭐 이런 게 때문에 또 그게 진척이 안 된 건 좀 못내 아쉽고요. 어쨌든 이제 선거는 지나갔지만 일단 19대 대선 무효 투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고, 또 법정 투쟁도 하게 될 것이고, 기회가 된다면은 김진태 의원하고도 연을 닿아서 그 19대 대선 무효 소송에 측면 지원을 해주는 사람으로 요청을 좀 해볼까 합니다. 하고 일단 닥친 문제가 그 자유한국당 그 당대표 그 나경원 같은 사람은 누구야 그 민주당 당대표 그 사람이 이해찬 그 사람이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꼬리 내리고 불복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선은 당연히 불복이 아니라 무효예요, 무효. 대선이 무효다 얘기하는 건 불복하는 건 아니에요. 불복은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내가 거의 승복 못하겠다. 그게 불복이고요. 이거는 대선 불복이 아니고 대선 무효입니다, 무효. 그 킹크랩이란 걸 해가지고 댓글 해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에 반대되는 거는 전부 순위를 내려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댓글 안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또 거기다가 네이버에서는 그 역순으로 보는 걸 또 폐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거부터 보는 댓글, 옛날 거 보는 기능을 폐지하고 요새 것만 하면 킹크랩으로 그냥 댓글 막 이렇게 도배해버리면은 자유우파 댓글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탄핵 찬성하는 것 같고 다 문재인이 찬성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젊은 애들은 또 그것만 보고 그런 줄 알고, 이거는 명백히 이거는 19대 대선은 무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우리 태극사랑도 이제 저도 이제 시간도 하고 태극사랑 조회수가 너무 떨어져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조금씩 이제 박차를 가해서 조회수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 시청 앞에 KFC에 제가 그 전에 토요일마다 이제 출근을 했었는데 좀 여건이 좀 허락하면 그 계획도 좀 하려고 하고, 또 다가오는 이 봄에 우리가 이대로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쩌면 이번에 2월 27일, 28일 있는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그 미국 회담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나쁘게만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렇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결국 놀아나서 위장쇼하고 이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면서 더 나아가서 한국당 전당대회를 좀 늦추자 하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원래 계획대로 2월 27일 날 한국당 전당대회가 개최되기로 한 건 잘된 일이고요.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닌 게, 어쩌면 그 베트남 회담에서 트럼프가 어떤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그 다음에 ICBM은 북한이 포기하는 걸로 하고서 트럼프가 승낙을 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고,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그 미국 사람을 이렇게 바보처럼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왜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도 다 보는 눈이 있어서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왔다 그러면 재선은 안 되죠. 뭔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쟁하는 게 트럼프가
재선될 확률이 높죠.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말의 어떤 기대를 우리가 좀 가져보는 것도 좋고, 또 어떤 자유우파 유튜브 방송 보니까 왜 하필이면 베트남에서 하냐, 베트남은 미국이 거의 공산주의들한테 진 그런 나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너무 좀 구닥다리 같은 해석이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베트남이 지금 친미 국가잖아요. 뭐 그러니까 친미 국가니까 오히려 폭넓게 너희들이 우리한테 이겼지만 그래도 너희들 우리한테 친미 아니냐, 거기서 한다. 이게 정말 대국적인 자세, 여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미국이 졌기 때문에 하필이면 거기서 하느냐, 이런 시각은 그건 너무 작은 시각이고 너무 패배적인 시각이죠. 예, 그렇게 바라본다면 좀 곤란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이제 베트남 얘기까지 나갔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베트남 회담에서 의외의 낭보가 들려올 확률도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의외의 낭보가 들려온다 그러면 저는 뭐 그런 것까지 예측하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짧아서 뭐라고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조심스럽게 베트남에서 낭보가 올려 퍼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의 그 전당대회는 대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김진태 후보가 황교안을 제치고 당대표로 선출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당 당원으로 지금 많은 태극기 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투표율이 되게 높을 것이고, 그런 고정표를 껴안고 김진태 후보가 출항한다면 어쩌면 황교안을 누르고 당대표가 선출도 될 수 있고, 그러면 김진태가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베트남 회담에서 낭보가 겹쳐져 가지고 완전히 시너지가 일으켜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우당탕 퉁탕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올 봄은 아주 따뜻한 봄이고, 우리가 벚꽃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희망하고, 우리 움츠렸던 겨울에서 벗어나서 우리 거인 김진태가 밧줄을 끊고 나오기를 성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